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채팅에 나왔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채팅에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채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벤츠 같은 거 연봉 최소 6천원 넘어야 탈만한데 길에 널린 게 벤츠인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차만 보면 잘 사는 것 같죠? 차만 봤을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볼 때 자동차 브랜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차를 보면 아 그만큼 이 사람 능력이 좋구나, 돈 많이 버는구나,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왜냐,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잘 살지 못하는데 벤츠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팩트로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단지 우리들 주변에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은 강남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죠. 그래서 뭐 서울 살아도, 서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 살아도 내가 서울 강남 사람이 아니면 강남 사람들하고 어떻게 엮인다거나 뭐 일을 같이 한다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안 만나주거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다 모으면 많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면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평범한다거나 뭐 가진 게 없다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엮일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저도 인터넷 방송이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잘 사는 사람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없어. 왜냐, 내가 서민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출신 성분이 뭔가 그렇게 좋은 동네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느껴졌던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평범하고 별로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잘 사는 사람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볼 일이 없는데 자동차는 많아요. 만나거나 볼 일이 없는데 길에 널린 게 벤츠다. 이게 뭐겠어요?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살지 않는 거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남들한테 좀 있어 보이려고 잘 사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도처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도 바뀌어야 되고 여자들도 바뀌어야 되는 게 자동차만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판단한다거나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척쟁이들이 많아요. 척쟁이. 있는 척, 잘 나가는 척, 성공한 척, 돈 많이 버는 척, 전문직인 척. 특히 사기꾼들이 이 척을 잘하잖아요. 성공한 사업가인 척, 자산가인 척, 돈을 많이 버는 척을 잘해. 그래서 대한민국은 척쟁이들의 천국입니다. 척쟁이들. 대한민국은 척을 잘해야 사람들을 잘 낚을 수 있고 사기를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척쟁이들한테 넘어가죠. 안타깝지만 이 채팅을 주신 분도 그런 이제 잘 사는 척, 부자인 척을 하는 사람 넘어간 거죠. 자동차 한 대로.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자동차 한 대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동차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나 능력, 재력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벤츠를 몬다고 해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네. 벤츠를 모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보다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벤츠 맘만 먹으면 몰 수 있습니다. 저축 포기하고 대출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저 많은 벤츠가 과연 자기 돈으로 샀을까? 자기가 능력 좋아가지고 일시불로 샀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모은 거 다 털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샀을까? 아니면 대출 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샀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국산차도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국산차도. 하다못해 여러분 있잖아요. 현대 기아 자동차 매장 가도요. 오프라인 매장 가도 국산차를 일시불로 현찰로 단번에 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국산차를 새 차를 살 때도 올할부로 산다거나 아니 선수금 내고 할부로 돌린다거나 캐피탈을 낀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한데 왜 벤츠는 일시불로 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히려 대출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대출 가능성이. 네. 여러분도 혹시 뭐 기아나 뭐 쉐보레, 현대 딜러도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에 일시불로 차를 구입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한 전체 구입자의 20%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다 대출이 대출. 여러분 최근에 차 구입하신 분 다 물어봐요. 너 차 어떻게 샀냐? 물어보면 일시불로 산 사람들 거의 없어. 국산차마저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차가 한 4천이면 한 1,000만 원 선수금 내고 3천만 원 60개월 할부해가지고 캐피탈 돌려가지고 월 얼마씩 낸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아시겠지 국산차도 꽤 비쌉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국산차도 그 정도면 외제차는 말할 것도 없죠. 벤츠면 맘만 먹으면 몰 수 있어요. 왜 못 뭡니까? 그냥 돈 모으는 거 포기하고 인생 던지고 대출 최대한 끌어모으면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 여러분도 몰 수 있어. 여러분도 120개월 프라이브 캐피탈 땡겨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 능력 없어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인생 꼬꾸라지고 싶은 사람은 뒤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뒤가 있잖아요. 뒤를 봐야 되잖아.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벤츠가 많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좋은 사람이 벤츠를 많이 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능력이 없는데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가지고 벤츠를 모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벤츠가 약간 카푸의 어떤 그런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외제차 차 한 대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제일 무식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 무식한 방식을 젊은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여자분도 많이 합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남자분들이 왜 카푸어 하는지 아세요? 카푸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 불륜기에. 젊은 친구들 중에. 카푸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네. 중고차 가면 외제차 잘 팔려. 돈도 없으면서. 카푸어가 안 좋은 거 알잖아, 상식적이면. 근데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할까? 먹히니까 하는 거야, 먹히니까. 아주 비슷한 또래 애들한테 이런 비싼 차 보이면, 야, 쟤 돈 많이 버는갑네. 성공했는갑네. 특히 벤츠라는 차량이 약간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부의 상징, 성공의 상징, 자수성가의 상징.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미지 갇혀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설령 뭐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빚만 잔뜩 있다. 월세 내기도 버겁다. 이런 거 몰라도 저 차 타고 다니면, 뭐 E클래스 타고 다니면, 야, 저 사람 어린 나이 돈 좀 많이 벌었는가 보네. 부모님 잘 만났나 보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아니면 여자분들,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골빈분들한테 먹히니까. 백치미가 만땅이신 분들. 여자 꼬실 때 먹히니까 이거 모는 거예요. 먹히니까 모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다? 외제차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 무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차 한 대 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판단하는 걸 결론 지어버리는 게 많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왜 벤츠 보이면 뭐 달라질 것 같아? 여러분보다 형편없다니까. 그리고 차 한 대 몬다고 그렇게 인생 안 달라져요. 보통 사람이. 안 달라집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차에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벌면 뭐예요? 그쪽에 돈 다 나가는데. 그럼 뒤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카푸어가 왜 카푸어겠습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누구한테 돈 받을 것도 없고 하니까 카푸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도 거기 다 나가다 보니까 뒤가 없어요. 나중에 카푸어 짓 하다가 내가 차 이거 대출금 만나 못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 원래 푸어니까. 차 사기 전부터 푸어니까. 그래서 그때 이 채팅하신 분 그때도 얘기했는데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차 가지고 나랑 비슷한 또래가 비슷한 차 보면 아 저 사람 좀 능력이 좋은가 보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벤츠 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물론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까보면 여러분들보다 형편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돈 적게 벌 수도 있고 비톡적에 시달릴 수 있고 컵 나오면 연명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길을 얻는 게 벤츠가 많다고 생각되는 거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어? 길을 얻는 게 벤츠다. 돈을 모으기보다 벤츠 한 대 돈을 다 끌어다 쓴 소위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죠. 지천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돈 벌기 힘들잖아요. 돈 모으기도 힘들어. 돈 나올 때가 별로 없어. 하루하루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돈 벌기 힘들다는 거.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 국산차 사기도 힘들어. 국산차도 비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외제차는 언간생심 아닙니까? 꿈은 꿀 수 있지,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면 어떻게 돼요? 거지 아닙니까, 거지. 손가락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 여러분, 실제 국산차도 말도 안 되게 비싸, 요즘에. 옵션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반떼도 프로브로 3천만원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CN7도. 전기차는 5, 6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새 차 같은 경우에. 국산차 살려고 해도 후덜덜 거리는데, 외제차는 더 심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 능력이 그렇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또래 능력 좋은 사람 얼마나 있겠어. 고만고만하다니까. 다 월급 차이 200에 300 언저리 그 차리에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럼 고만고만 월급 받는 거야. 그럼 그 월급 가지고 국산차 차는 것도 손이 후덜덜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여러분. 돈 나올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벤츠가 많다. 그러면 자기가 버는 돈을 오버해서 차를 구입했을 테고, 그렇게 차를 구입했으면 뒤가 없다는 거잖아요. 난 차 한 대가 전부라는 거잖아. 혹시라도 내가 차 대출금이나 유지비를 감당 못하면 난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부러워합니까? 인생 던진 사람들인데.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차 한 대에 본인 인생을 몰빵한 사람들이 많구나. 뒤가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앞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 팍팍해지는데
그렇다고 저 카푸어드 월급은 안 오를 텐데 그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나도 답이 없지만 저 사람도 더 답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